뉴스 맛집 코너 뉴쉐링 가이드. 오늘은 호걸 중에 호걸, 영웅 호걸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영상 혹시 몇 번쯤 보셨어요? 저 한 10번 봤습니다. 저도 한 50번 넘게 봤는데, 또 김은혜 홍보수석이 또 해명을 하고 나서 또 들어서 한 8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듣다가 귀에 잘 돼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약간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우선은 저희가 그 2번씩 반복해서 이분할로 재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논란이 있었던 발언 그대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을 담은 발언대로 하나씩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각각 2번씩 들어보고 직접 보시고 다시 좀 말씀 나눠보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자, 이렇게 2번씩 각각 들려드렸거든요. 보여드렸거든요. 대표님,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날리면으로 들리세요? 저 한 10번을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건강검진할 때, 청력검사할 때 왜 귀 온 힘 기울여서 왜 누르잖아, 삐 소리 나면. 저는 바이든으로 들리던데요. 계속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분도 꽤 많거든요. 글쎄, 하여튼 뭐 대통령실에서 해명은 날리면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이해는 되지만은 저는 뭐 틀림없이 아닌 건 아니죠.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별도로 이 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도 했는데, 우선 김은혜 홍보수석의 그 얘기를 듣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든 말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박 장관의 말은 영상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자, 분명히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해서 저희가 영상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을게요. 일단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날리면.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이든이라 할 말은 더더욱 없다. 분명히 날리면이다. 라고 김은혜 수석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게 좀 시끌시끌한 상황이에요.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윤 대통령이 이제 측근들하고 같이 나가는 과정이어서 소음도 같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나 나오는데, 소음 주변부를 최대한 저희가 없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만 좀 부각이 되는 그 편집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주변 잡음 없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일단 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지금은 날리면이세요? 바이든이세요? 그래도 바이든 같은데 그러세요? 날리면으로 들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도 뭐 청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 귀로 듣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하고 꽤 긴 질의응답을 했어요. 거기서 주요 질의응답관에 뭘 얘기를 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회를 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XX들이 그 승인 안 해주면 뭐 바이든일지 날리면일지 지금 얘기가 분분하지만 어쨌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XX와 쪽팔려서는 살아있는 거네요. 지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고. 어쨌든 이 국회가 미국 국회인가라고 했는데 우리 국회를 한 것이다.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 국회라고 한다면 이 XX가 우리 국회의원들일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는 좀 아사모사한 답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은 우리 국회라는 것이지? 라고 다시 한번 되물었는데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한국 의회를 말하는 것이죠.
미국 의회가 아니니까 괄호치고 뭐 우리 국회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질의응답 간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들 이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했을 때 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해명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네. 우선 뭐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빨리 네. 해명을 한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바로 전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 뭐라고 그랬냐면은 1억 달러 그 질병 기금을 예.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 약속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한 4,500억 되는 큰 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거를 승인 안 해주면은 나 지금 얼굴이 안 서는 거다. 예.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뭐 설명을 하는데 네. 뭐 그런 점도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처음에 이제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미 간의 외교 관계나 너무 문제가 좀 커지니까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예. 그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의회다 이렇게 욕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의회다라고 대통령에서 설명하는데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미국 의회다가 처음에 했는데 네. 이 비속어를 썼는데 그거를 한국 의회로 급하게 돌려막은 거 아니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건이 종식될 수도 있고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네. 새로운 국면으로 또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래서 파출소 피하려다가 왜 경찰서 만났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건이 좀 수그러지지 않는 거 아니냐. 외국 정상들도 저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사실 있으면 안 되지만 네. 핫 마이크라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폭스뉴스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안 들리는 줄 알고 멍청한 개자식이라고 욕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도 해명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정상들 저런 사고는 자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좀 해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다른 식으로 해명하다 보니까 새로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자 일단 런던 보트님 국민을 바보로 아는구만 하시고요. 이지훈님 못났다 하시고요. 그리고 바람처럼님도 의견이 비슷한가 봅니다. 100% 바이든으로 들린다 하시고 존 더님 해명이 더 그러니까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니는 맨날 노나님 의회와 국회도 모를까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보청기를 껴야 하나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계속해서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바이든 사례도 들었지만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실 해명에도 외신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뭐 더 가디언부터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이 XX를 번역했을까 했는데 F로 시작하는 네. 그 뭐 저희가 뭐 보여줄 수 없지만 그걸로 번역해서 이제 보도가 됐던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디언의 출처고요. 외교적으로 혹시 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는 문제될 일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을까요? 왜냐하면 네. 과거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도 더 심한 얘기도 했거든요. 아, 트럼프는 근데 뭐, 예. 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저렇게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한 사적인 얘기는 예, 예.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즉시 전에 네. 미국 NSC에서 노코멘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 뭐 외교 문제가 될 일은 아닌데 예.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문제가 커지죠. 해명을 이제 한국 의회다가 욕한 걸로 169명 야당 의원을 욕한 게 됐으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왜? 그게 야당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네. XX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발끈했겠죠. 여야 대표들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실의 해명에 국민은 길을 의심하며 경악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창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외교 참사 대신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 또한 나쁘끄러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들입니까?
자, 이러고 나서 지금 SNS 상에서도 일단 민주당 의원들부터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XX들 중 한 사람이다. 앞으로 이 XX들이 얼마나 국민을 대변하는지 지켜보시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채팅창에 샵 사람님께서 그럼 바이든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날리면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패러디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든이 날리면이었다라고 이제 홍보 수석이 해명하고 나서 일단 조 날리면으로 조 바이든이 아니라 이런 풍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태극기 휘날리면이라는 영화는 그러면 태극기 휘바이든인가라고 또 올라오고 또 노래 중에 버스커의 봄바람 휘날리면인데 봄바람 휘바이든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런 패러디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 이 여러 가지 뭐 논란 속에 있지만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 지금 도착해서 외교 일정에 돌입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뭐 이번 순방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은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여왕 장례식부터 그다음에 유엔 연설 또 한일 한미 간의 또 만남도 있었고 또 캐나다 순방까지 이 공과 과를 그래도 한번 따져 본다면요. 네, 저는 뭐 그런 대로 성과는 거둔 예. 해외 순방이다. 네. 영국은 조문하러 갔으니까 네. 뭐 조문을 안 했느니 뭐 모자를 뭐 썼느니 네. 여사가 모자를 썼느니 아니면 또 방명록을 왼쪽에 사인했느니 뭐 야당에서 비판은 많이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영계식 참석하고 네. 찰스 3세에도 만나서 조의 표명하고 충분한 저는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예. 일본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은 피력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처음부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욕심이요. 예. 그러니까 15일 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네. 기자 브리핑하면서 굉장히 엄숙한 표정으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예. 기뻐해 주십시오. 날짜만 잡으면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그거 큰 길 했구나. 국민들이 그런 거예요. 가기 전부터. 사실 정상회담이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유엔 총회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여왕 조문까지 갔다 와서 유엔 총회 왔는데 80 노인이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백악관으로 일정 단축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어그러지면서 다 어그러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번에 그 유엔 총회가 굉장히 일정이 많은데 네. 비공식 조율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하고 가뜩이나 거꾸로운데 우리 측이 먼저 발표하니까 기시다 총리한테는 핑계를 준 거예요. 예. 한국이 약속 깨고 먼저 혼자 발표해? 국내 여론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또 쫓아가는 모습. 그리고 30분간 뭐 비공식적인데 일본에서는 뭐 간담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뭐 약식 회담이라고 하는데 예. 표현 자체도 틀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다음에 만나든지 실무진에서 또 만나고 조율했으면 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행사장까지 또 갔는데 네. 금방 욕설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을 한참 줄 서서 기다렸어요. 18초인가요? 악수하고 나왔어요. 48초. 48초죠. 예. 그 인사하고 나오면 할 말 없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투덜투덜 한다는 게 그게 마이크가 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뭐 할 일은 저는 미국하고의 회담, 일본하고 회담 뭐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표시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국민한테 잔뜩 기대를 부풀리다 보니까 왜 야구 선수들도 홈런 치려고 어깨다 힘 잔뜩 주면은 예. 그거 삼진 아웃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에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전 미숙. 예.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치가 잘못되면은 선거 다시 해서 갈아치우면 되지만 네. 외교 잘못되면은 나라가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큰 실수는 아니지만 예. 작은 소동이 연이어서 했다는 거는 네. 저는 뭐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네. 다만 이제 캐나다 마지막 방문지는 우리가 또 자원 외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세일즈 외교라고 해서 이번에도
11억 5천만 불 투자 유치에 또 성공했다고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대통령 된 지 이제 5월 달에 돼서 이제 4개월 된 대통령을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의 그 참모들이 저는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좀 허둥지둥하고 참모들도 또 저렇게 허둥지둥하고 저렇게 마이크를 잘못 타서 실수한 거 있으면 아예 묵비권을 하든지 죄송하게 됐다 사과드린다 하고 딱 끝나든지 했으면 되는데 다른 이유를 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자꾸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기런님께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네요. 바이든을 13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으면 난리면으로 들린다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럼 또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지지율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도 마침 그 한국갤럽에서 지지율이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또 엇갈렸는데 일단 부정평가가 올랐고요. 59에서 61로. 긍정평가는 33에서 28로 내렸는데 이게 20일부터 22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를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보면 이제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그때 이제 데드크로스 있었던 43에서 37로 40에 49로 이제 역전됐던 그때쯤 보면 딱 6월 말에 이제 나토 순방 갔다 온 때였거든요. 나토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이번인데 사실 해외 순방 다녀오면 원래 좀 지지율이 좀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엔 두 번 다 내렸습니다.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내에서 일이 안 풀리면 해외 갔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 10위권이고 각국 어디 가든지 우리 제대로 대접받잖아요. 그게 뭐 삼성 같은 현대 같은 뭐 굴지의 기업의 공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상이 높아진 걸 국민들이 보고서 뿌듯해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도 또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잦은 실수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에 좀 까먹은 것도 있고 저는 또 야당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물어뜯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방명록 왼쪽에 쓴 거는 일본 천황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무독 우리가 무식하다고 또 저렇게 야당에서 공격을 했고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장례식에 모자 쓰고 간 것도 무슨 왕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그거는 드레스 코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잦은 거 그리고 또 뭐 그 군 예산 뭐 신발 뭐 팬티까지 예산 깎았다. 그것도 사실 억측으로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착오였다고 그렇죠. 해명했죠. 잘못됐는데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거대 야당이 공격한 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만은 이 바이든과 날리면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국감 시즌이 또 돌아왔네요. 여야가 각각 지금 김혜경 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분, 부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뭐 이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힘겨루게 돌입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 모두 국감의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세를 펴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갖고 물어뜯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약한 거를 또 보완하려고 하는 방어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처음에 발단은 국민의힘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월북으로 그때 몰았던 거를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또 발끈해서 또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또 뭐 표절이라든지 뭐 허위 경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것도 증인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또 여당에서는 그러면은 또 김혜경 여사, 이재명 그 대표, 민주당 대표 부인을 법인카드 요용 그거 갖고 또 부르겠다 하는데 진짜 국정감사에 본연을 잊은 거죠. 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거든요. 국정감사는 뭐냐면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가 1년 동안 한 거를 잘했나 잘못됐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부인들을 감사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물론 뭐 진실은 아무리 부인이라도 다 밝혀지고 해야겠지만은 지금 국정감사 본연의 일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순방에 대한 총평도 해주셨는데 네. 뭐 나흘 동안 있었던 대정부 질문도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한덕수 총리 뭐 답변이 신문 총리냐, 신문 얘기 좀 그만해라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공방 좋아요. 그런데 이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공방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민생 현안을 제대로 국민들이 좀 어려운 거, 네. 뭐 이런 거를 긁는 대정부 질문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 수준도 아주 떨어지는 얘기를 했고 예. 또 저는 금방 뭐 앵커께서 한덕수 총리 얘기했는데 신문 총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영빈관 800억 이상 듣는 거 예. 신문 보고 알았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총리가. 그리고 대통령 네. 헬기 그 사고도 신문 보고했는데 신문에 보도가 된 적 없었죠. 신문에 보도도 왔는데 대통령 헬기 뭐 날개 뭐 손상된 거를 네. 알았다 하는데 저렇게 총리가 참 무책임한 게 책임 총리가 아니라 무책임한 거거든요. 신문 보고 알았다는데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매주 월요일 날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을 해요. 7번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초보니까 본인은 행정 경험도 많고 총리도 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보고 받을 건 받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모른다. 저렇게 하니까 윤 대통령이 참 힘들겠구나. 모든 거를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냐면은 대통령이 뒤에 숨었어요. 예. 비서들이 다 맞이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대통령 놔두고 다 밑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지금 화살을 다 맞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책임 총리라고 그랬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다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결족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다시 태어나려면은 총리부터 면모 일신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면모일신, 소원수리남님, 윤영걸님 명쾌한 해설이라고 느낌표 주십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그 발표 설명 좀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거리 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서 위험성이 낮은 방역 규제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하도 코로나 과거 보도도 네. 많이 했었고 해서 좀 네. 헷갈렸었거든요. 지금도 안 쓰고 있지 않나 했는데 맞아. 50인 이상 그렇죠. 모이고 막 콘서트하고 할 때는 좀 가급적 쓰라고 권고했었죠. 근데 실내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가 관심인데 네. 뭐 이제 독감 유행 시즌도 접어들었고 해서 조금 더 착용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 식당, 카페 주로 이런데 사무실도 왕왕 그렇고요. 들어가서 주문하고 다 벗고 있던데요. 네. 이게 실내 마스크까지 전면 해제한다. 이 선포 여부가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거. 돼요. 네. 뭐 지금도 하루에 네. 코로나 확진자가 29,000명, 예. 또 위중증 환자가 어제도 399명이 나왔거든요. 위중증 환자가 네, 여전히 물론 좀 있네요. 저는 마스크 실내도 해제해야 된다고 봐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다 해제가 됐어요. 네. 하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네. 더 번질 독감하고 또 더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가 벌써 생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마스크가 의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데 우리가 큰 저항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에는 마스크를 아주 싫어해요. 예, 저도 네. 이제 몸이 기억하는 게 깜빡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갔다가 네.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 들고 다시 내려오는 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마스크를 좀 내년 봄까지 있다가 예, 이 해제하자 예.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은 존중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데 진짜 고개 들 틈도 없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탔다 그러면은 한 사람 걸리면은 지하철 그 안에 한 100여 명 탈 텐데 그러니까요. 복잡한 데는 다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책이 한번 팍 하면 그렇죠. 나가는 비산되는 게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지만 실내에서는 좀 마스크를 좀 내년 봄까지는 좀 썼으면 네. 하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저희 방송 직전에 뭐 한 2가지 정도 속보가 들어온 내용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신당역 보복 살인, 네. 그 스토킹해서 살인한 그 전주환 사건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입었었잖아요. 요것과 거의 흡사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네. 보복 살해한 김병찬 기억하시죠? 네.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에 나는 뭐 동의 못하겠다. 1심에서 김병찬이 징역 35년을 받았었는데 조금 전 항소심에서는요. 오히려 5년이 더 늘었습니다.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35년에서 항소심은 40년으로 5년 더 플러스. 네. 이게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재판부에서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이걸 더 올려서 40년으로 판시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뭐 판사도 사람인데 네. 지금 신당역 보복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 법원에서 그 피의자 그 신당역 살인한 사람을 네. 그 구속영장만 받아줬으면 예. 그 보복 우려가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기각해 버렸어요. 풀어줘 버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법원도 좀 심한 말로 해서 저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가해자고 공범. 예. 왜 그런 사람을 풀어주냔 말이에요. 사전에, 그래서 예. 저는 법원에서 이번에 35년에서 40년으로 김병찬이라는 사람 이것도 보복 살인 잔인하게 보복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에 가서요. 이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혹 때려다 혹 붙인 거죠. 항소심 가면 형이 좀 감해지는데 네. 40년으로 높여버린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반성문에도 보면은 판사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 쓴 거예요. 뭐라고요? 뭐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된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썼으니까 그리고 또 보복 살인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겠다는 게 너무 노골적이죠. 예, 그리고 또 가족들한테 뭐 배상하겠다고 예. 뭐 양형 뭐 조사를 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보상이고 필요 없으니까 엄벌이 좀 쳐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태도, 피고인의 김병찬의 그런 얍삽하고 이중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걸 보고 45년을 형량을 더 중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35년에서 40년으로 네. 5년을 더 늘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판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그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는 누구냐면요. 그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의 네. 이은혜와 조현수 공범 조현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걸 좀 미뤘더라고요. 보니까 검찰이 이제 뭐 이번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은혜에 대해 특히나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혹은 뭐 무기징역일 것인가 혹은 그 외일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을 하는데 이거는 좀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뭐 부장판사의 의견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공소 사실 그 특히 주요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 의한 살인을 그대로 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거 쓴 거 그대로 갈 거냐. 그리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구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는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소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좀 방어권도 좀 주자 해서 결심 공판 구형 일자를 좀 미뤘습니다. 어쨌든 이 구형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재판 선고도 그렇고요. 상당히 최초의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이은혜라는 사람이 내연남하고 짜고 네. 자기 남편을 그 물에 빠뜨려 죽인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또 살해 시도도 하고 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도 기준보다 더 웃돈 게 나와서 예. 지금 뭐 중형에 처하려고 법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가평에 가서 예. 물은 3m인데 거기에 또 빠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영을 목욕탕물 또 무서워서 잘 못 가는 남편을 네. 거기서 익사시키게 했는데 법원으로 볼 때는 자기에 의한 살인이냐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이게 다르거든요. 네. 자기에 의한 살인은 확실히 물에 빠뜨려서 살해할 의도를 갖고 행동을 옮긴 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행동을 물에
꺼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한 거, 그건 부작위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 뒀느냐 아니면 정말 직접적으로 죽게 했느냐. 그렇죠. 예. 근데 자기하고 부작위하고 또 형량이 좀 달라요. 예. 자기는 뭐 엄벌이지만 부작위는 그거보다 또 형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는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데 직접 살인, 네. 직접 그렇게 할 만한 증거가 얼만큼 확보돼 있느냐. 그렇죠. 아마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도 좀 선고가 연기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밀었다기보다는 또 이제 그렇죠. 못 나오게 눌렀다기보다는 그런 건 네. 없었지만은 직접 살인으로 가려고 하니 네, 참 그게, 재판부에서 네, 법원에서는 또 증거가 있어야 네. 되니 우리가 모두가 지탄받는 악인이라 정말 엄벌에 쳐야 되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그런 증거를 뭘 갖고 판단을 하겠느냐 네. 이런 좀 고민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뭐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오늘 결심 공판은 미뤄졌습니다. 다음으로 좀 시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참 이거 뭐 한 저거 10몇 년, 20몇 년 전에나 볼 법한 내용인데 이게 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대전에서 요새 그 한창 대학가 축제 시즌이거든요. 대전의 한 대학 축제 부스에서 한 학과가 네. 그 왜 우리 주점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학교 네. 때. 그 메뉴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못 읽겠습니다.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보여는 드리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걸개나 메뉴판이요. 보여주세요. 그 전 것부터 보여주세요. 네, 그 전으로 다시 한번. 일단 현수막부터 보시면 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밑에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현수막에 가격이라고는 써놨더라고요. 가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인데요. 메뉴판도 이제 손수 썼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용기를 내서. 뭐 그녀의 두툼한 제육볶음 AVI 그 동영상 파일 뭐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모 입가에 흘러넘치는 콘치즈 AVI 노모 따먹는 캔 음료 AVI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에서 글이 올라왔어요. 자기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도대체 이렇게 만든 부스는 어느 과냐. 그리고 지금 축제 지금 대체 누가 관리하길래 이런 메뉴와 현수막 걸기를 허락해 준 거냐. 이게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축제에서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저게 어느 대학인지도 궁금하고요. 저렇게 하는 동안에 말리는 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사람도 전혀 없었나요? 예. 교수도 다 보고 있는 게 학교 축제인데 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담벼락에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써 있대요. 예. 한다지만 저런 식으로 축제 때 대학에서 버젓이 놔둔다는 거는 예. 저는 교직원이나 교수나 저 같은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좀 많다고 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학교의 상아탑의 지성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탓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저도 뭐 과거에 뭐 네. 대학교 다닐 때 뭐 총학생 일도 같이 해봤지만은 축제하면 네. 단과 대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좀 협업도 하고 네. 조율도 하고 관리 감독도 서로 해요. 그런데 이게 한창 논란이 되니까 대학교 측에서 학생들한테 반성문 내라 했대요. 뭐 고등학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수준이 예. 좀 학교 측에서도 저런 거를 반성문 갖고 될 일인가요, 저게? 저는 좀 더 엄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건 노골적인 저런 거 아니겠어요? 뭐 입에 옮기기도 좀 힘들 정도 그런 문장인데. 예. 네. 제가 애지간하면은 정말 저희 프로그램 이름답게 용감하게 읽어보려 했는데 도저히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지 못했고 보여는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022년입니다. 여기 또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정말 예전에 정말 150년대 완전 구닥다리 때도 저런 게 잘 없었는데 수비도 그렇고 뭐 표현도 그렇고요. 대체 뭘 의도한 건지 모를 정말 축제, 정말 학생들이 즐거워야 될 또 코로나 국면 이후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참 학교 망신을 어떻게 보면 이 학과가 다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디 조폭들 체육대회도 저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저렇게 참 더 이상 말 그만하겠습니다. 자, 뉴쉐링 가이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